미국 상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최종 승리를 안긴 곳은 네바다주였습니다. 초반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공화당 애덤 렉셀트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막판 민주당 표밭에서 몰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콜테스 메스터 후보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현재까지의 상원 의석수는 민주당 50석에 공화당 49석. 다음 달 6일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50대 50이 된다고 해도 상원 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상원에서까지 승리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 국정 운영도 순조로울 전망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가한 바이든 대통령은 네바다주 승리를 크게 반겼습니다. I'm not surprised by the turnout. I'm incredibly pleased by the turnout. And I think it's a reflection of the quality of our candidates. 반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한 뒤 이 기세를 몰아 차기 대권 재도전을 선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상원 선거에 분수를 행했던 펜실베니아와 네바다에서 트럼프가 밀었던 후보가 잇따라 패하면서 중간 선거 책임론이 더욱 거세지게 됐습니다. 설상가상 트럼프의 대항마로 꼽히는 플로리다주의 론 드센티스 주지사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미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압승을 막았다고 자평했지만 향후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입니다. 공화당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하원 외교위나 군사위 등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정당 모두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의 대북 정책보다 조금 더 강경한 대북 정책들을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하원 공화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 그런 식의 청문회들은 열릴 가능성이 있으나 그것 자체가 미국 행정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준비를 마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예정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기에 대한 관측은 엇갈립니다. 머지않아 도발할 것이란 예측도 있지만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단기간 내에 한반도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켰기 때문에 이 국면을 계속 이어가기는 북한도 부담이 된다. 그 의미는 그리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7차 실험까지 연결해서 일종의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1, 2월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김정은 생일이나 김정일 생일 그런 날이나 그런 날 이전에 했습니다. 핵실험을 북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로 삼아왔고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금도 영변 핵시설을 가동해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유약하다는 비판을 해온 공화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국 견제 등에 집중된 미국 대외 정책에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인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린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인 30살 갑부 샘 뱅크먼 프리드. 블룸버그 통신은 FTX의 파산 신청 일주 전까지만 해도 160억 달러, 약 21조 원의 코인 제왕의 재산이 이제 영원이라며 테크 버블의 왕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채권자가 10만 명이 넘고 회사 부채가 66조 원에 이르고 계열사 130여 곳이 파산 신청을 한 가상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입니다. 천문학적인 부채의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외신에 따르면 FTX는 고객돈 100억 달러쯤을 부실의 진원지인 계열사에 지원했다가 큰 손실을 받고 이중 10억 달러쯤은 증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8,700억 원가량은 해킹 가능성이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이고 고객 자금 일부를 프리드가 착복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It is going to be something like a Lehman Brothers because FTX.com just didn't have individual investors as their clients.
비트코인 가격이 16,000달러로 급락한 가운데 FTX발 가상화폐 위기가 다른 거래소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글로벌 15위권의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이 발행한 코인 크로노스가 24시간 전 대비 20%대 급락했습니다. 크립토닷컴은 급락과 관련해서 32만 개의 이더리움을 Gate.io 거래소 계좌로 실수로 송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거래소끼리 서로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This is not going to be the last bankruptcy, the last insolvency in the crypto ecosystem. Unfortunately, other companies are likely going to be impacted by the collapse of FTX. 미 법무부와 증권위원회가 FTX 사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 당국도 FTX와 자회사 등의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원정 16강에 도전하는 벤투어가 결전의 땅 카타르로 출국했습니다. 최종 명단 26명 중 유럽파 8명을 제한 인원들은 팬들의 배웅 속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유럽파 선수들은 소속팀 일정 탓에 차례로 카타르에 도착하는데 황의조가 가장 먼저, 안면 부상에서 회복 중인 에이스 손흥민이 가장 늦게 수요일 합류합니다. Of course, we know that the results we reach along the process were important, and of course we will try to do everything. 2010년 남아공 대회에 이어 또 한 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4개 나라가 겨루는 조별리그에서 2위 안에 들어야 되는 상황. 첫 상대 우루과이부터 가나, 포르투갈 등 힘겨운 적수들인데다 손흥민 외 풀백 김진수의 부상 등도 변수입니다. 저희가 또 무실점으로 잘 이어간다면 분명히 저희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운동 장비와 의료 기구, 식자재 등 무려 3톤의 짐을 싣고 떠난 벤투. 우리 시간 낮 정오쯤 도하에 입성해 늦은 밤 첫 훈련에 돌입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갈 포르투갈 대표팀 최종 명단이 나왔습니다. 맨유에서 주전 자리가 흔들리는 호날두도 5번째 월드컵에 나서게 됐습니다. 포르투갈 산투스 감독은 호날두를 둘러싼 논란을 감싸 안았습니다. Cristiano, como todos os outros, isso eu sei. E eu vou responder o Cristiano com todos. Ou seja, todos os jogadores que eu convoquei, e alguns que se viessem outros seria exatamente igual, vêm todos com uma fome enorme. 호날두는 다시 한번 포르투갈의 이름을 드높일 준비가 끝났다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EPL에서 뛰는 선수들을 주축으로 39살 베테랑 수비수 페페와 A매치 경험이 없는 19살 수비수 안토니오 실바도 포함됐습니다. 1차전 상대 우루과이도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수아레스와 카바니 등 베테랑들과 누니에스, 발베르데와 같은 젊은 피가 조화를 이뤘고 허벅지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수비수 아라우호도 발탁됐습니다. 기량이 과거 같진 않다고 하더라도 카바니라든가 수아레스 선수의 골 결정력은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네즈 선수가 다시 또 리버풀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우리 대표팀은 24일 밤 10시 우루과이를 상대로 16강 진출을 향한 첫 경기에 나섭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음악이 들리자 로봇이 리듬에 맞춰 경쾌하게 드럼 연주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관절을 무사한 골격 구조를 적용해 다른 드럼 로봇과는 달리 아주 빠른 연주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래에서 드럼 성분을 추출하고 그 드럼 성분 중에 어떤 드럼 악기가 사용되는지를 분석하는 일종의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팔을 움직이자 옆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동작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속 디지털 휴먼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특수 안경을 쓰면 로봇의 사람의 모습이 증강현실로 겹쳐 보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저에게 물건을 주면 제 눈에는 마치 사람이 주는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사람과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털 휴먼을 서로 연동하고 로봇의 증강현실로 사람을 입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휴머노이드에 증강돼서 그 사람이 실제 여기 있진 않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실내 공간에서 인터랙션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보행 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병원에서 쓰는 재활 로봇과는 달리 무게가 2.9kg으로 가벼워 고령자도 집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을 몸에 착용하고 걸으면 걸을 때 필요한 관절 근력의 일부를 로봇이 보조해 줍니다. 로봇에 보면 우리의 근육에 해당되는 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동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동기에서 우리가 보행에 필요한 근력의 약 30%를 보조해줄 수 있는 힘을 내고요. 음성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음악에 맞춰 사람 얼굴 모양의 소프트 로봇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인간의 촉감에 바탕을 둔 로봇 손이 바리스타처럼 커피를 타줍니다. 마치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더 자연스럽고 더 정교하게 로봇 기술이 진화하면서 로봇이 일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커다란 드론이 철제 프레임에 설치된 유리를 향해 서서히 날아갑니다. 끝부분이 닫자 창처럼 생긴 장치가 순식간에 움직이며 유리를 박살냅니다. 드론이 깨트린 건 두께 12mm의 강화 유리로 주로 고층 건물의 유리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드론은 공중에서 소화액을 뿌려줍니다. 고층 건물 화재를 초기에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한 소방용 드론들입니다. 건물 2층 높이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시연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아쉽게 GPS 등의 문제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GPS 차단 문제도 있지만 이 송수신에 대해서 제한이 된다는 게 여전히 드러났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은 이거보다 더 높은 고층 건물이랄 거라는 거죠. 고도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드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는 2년 연속으로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돼 상용화를 위한 기술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 덕에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드론은 자동 비행이 가능해졌고 도로 파임 등을 파악하는 정확도가 1년 전 70%에서 90%까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순찰 드론의 경우 충돌 방지 센서 등을 장착해 안전성을 확보했고 물품 배달 드론은 착륙하지 않아도 배송이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했다는 설명입니다. 다양한 실증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미래 전략수도 세종에 부응하는 드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드론 실증을 더욱 고도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내년 6월 종료되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대한 운영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개발한 드론들을 상용화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참전 용사들의 유해가 안장된 부산 유엔기념공원.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 6.25 전쟁에 참전했던 22개 나라에서는 참전 용사들이 잠든 이곳 부산을 향해 일제히 묵념합니다. 국가원수와 같은 최고 예우로 기리는 의미로 조포 21발이 발사됩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헌신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추모식에서는 영국군으로 참전했던 제임스 그룬디 씨의 유해가 안장됐습니다. 한반도 곳곳을 누비며 109에 가까운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묻은 동료들 곁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오겠다는 다짐처럼 전쟁이 끝난 뒤에도 매년 부산을 찾은 그는 암투병 끝에 지난 8월 영국에서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당신 손으로 수습한 전우의 유해를 이곳 유엔군 기념공원에 묻으시면서 하신 다시 만나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던 짐 할아버지의 다짐은 숭고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덜란드 참전용사 2명의 유해도 함께 안장됐고 프랑스 참전용사의 안장식도 예정돼 있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미군 군수물자를 풀어 재건 사업에 힘쓴 고 리차드 위트컴 장군에게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됐습니다. 부산시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인 유엔기념공원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고기 한 점을 5분 동안 씹고 수저를 10번도 들지 않은 채 한 끼 식사를 마칩니다. 아침 겸 점심으로 라떼 한 잔을 마시고 바나나 한 개를 온종일 먹는 이들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아닌 소식가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적게 먹는 사람들의 1인자, 이른바 소식좌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적은 식사량과 보는 사람마저 식욕이 뚝 떨어지는 몸이 건조한 표정들이 대중들이 느끼는 웃음 포인트입니다. 제작자들의 역할은 소식가들의 섭취 열량을 존중해주면서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줄 뿐입니다. 이분들이 많게 먹든 적게 먹든 일단 강요하지 말자. 내가 이분들을 많이 먹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 먹는 걸 많이 경험해 드리는 게 기획 의도이기 때문에 유통업계도 트렌드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편의점 업계는 용량도 값도 절반으로 줄인 상품을 내놓으며 소식가들과 다이어트족 잡기에 나섰습니다. 기존에는 편의점 음식들이 값싸고 양 많은 상품 위주로 선호했던 소비 트렌드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적게 먹는 습관이 붙으신 어떤 소비자들도 많다 보니까 소식이 먹방 콘텐츠의 게임 체인저가 된 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기존 방송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남보다 적게 먹는다는 이유로 숱한 오해와 눈치를 샀던 소식가들의 환영을 받는 것은 물론 가볍고 천천히 골고루 먹는 게 더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식습관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식좌의 방송을 우리가 보면 그걸 보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먹는 거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극단적인 절식은 지양해야 하지만 이 짧은 소식가들의 식습관이 조용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시민 수천 명이 오페라 하우스 앞에 모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손에 들고 몸에도 둘렀습니다. 이미 하루 전 요충지 헤르손을 8개월 만에 수복했지만 기쁨이 가시지 않습니다. 헤르손 외곽의 시골 마을 클라파야에선 마을을 거쳐 헤르손에 진입하는 우크라이나군이 꽃다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당일 저녁 비디오 연설을 통해 헤르손 수복을 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군이 헤르손에 진입해 지뢰 제거 등 안정화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історичний день. Ми повертаємо південь нашої країни. Повертаємо Херсон. Станом на зараз наші оборонці на підступах до міста. Залишається ще зовсім трохи і починаємо заходити. Але спеціальні підрозділи вже у місті. 하지만 러시아군이 순순히 물러나진 않았습니다. 헤르손의 노바카오프카 수력발전소 댐 CCTV에 큰 폭발이 기록됐습니다. 화면은 현지 시간 12일 러시아 매체가 공개했지만 오히려 러시아가 배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헤르손시의 유일한 교량인 안토노우스키 다리도 교량 상판 수십 미터가 파괴된 게 확인됐습니다. 길이가 1.4km인 이 다리는 헤르손시와 남부 러시아 점령지를 잇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개전 초인 3월부터 러시아군에 점령됐다 8개월 만에 수복된 헤르손 주민들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전력과 상수도 시설 등이 파괴돼 주민들의 생활은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각 시설 복구에 나섰습니다. Ми повертаємо зв'язок, інтернет, телебачення. Ми робимо все, щоб якнайшвидше відновити нормальні технічні можливості постачання електрики і води. 우크라이나 경찰은 치안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청장은
약 200명의 경찰관이 헤르손시에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시설과 치안의 복구를 시작했지만 헤르손은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Але я прошу, будь ласка, не забувайте, що ситуація в Херсонській області все ще дуже небезпечна, передусім це міни. На жаль, загинув один з наших саперів. Ще 4 отримали поранення, проводячи розмінування. 러시아의 무자비한 점령의 증거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헤르손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은 잔악행위를 남겼다고 지적하고 모든 살인자를 찾아내서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러시아가 저지른 400건 이상의 전쟁 범죄 사례를 이미 문서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인파로 붐비는 거리 갑자기 폭발이 발생해 사람들이 쓰러지고 부축을 받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폭발은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 번화가 이스트크랄로에서 현지 시간 어제 오후 4시 때 발생했습니다. 여러 대의 구급차가 부상자 구조 활동을 벌였고 경찰은 보행자가 다니지 않도록 통제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사상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를 폭탄 공격에 의한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Gelişmeler ilk valimin bize aktardığı bilgi burada bir terör kokusu var. 사고 수습과 함께 경위와 배후 조사에 나선 튀르키예 당국은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나 쿠르드계 분리주의 무장 조직이 연계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앞서 2015년 수도 앙카라 기차역 광장에서 대규모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102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앙카라와 이스탄불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39명이 숨지고 164명이 다쳤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밤이 되면 희미하게 사물을 볼 수 있는 침술사. 우연히 궁에서 세자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범인으로 몰리게 되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병자호란 패배로 청에 볼모로 잡혔던 소현 세자의 석연치 않은 죽음. 인조는 불안과 광기에 휩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캐릭터였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인물을 쫓아가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기존의 왕하고 좀 약간 좀 차별이 되는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영화 기생충과 사도의 제작진이 참여해 현대적 감각을 살린 사극 스릴러를 만들어냈고 침술 묘사와 주맹증을 표현하기 위한 눈빛 연기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초점을 좀 이렇게 어느 일정 부분에 두지 않고 저 나름대로 좀 꿈을 꾸는 듯한 이런 느낌을 좀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초점이 이렇게 좀 잘 안 잡히는 그런 현상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좀 부작용, 후유증 같은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주전자 물 끓는 소리, 자동차 경적, 경기장에서의 환호. 일상생활 익숙한 소음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소리가 100데시벨을 넘으면 폭발하는 폭탄 테러. 타깃이 전직 해군 함장은 가족과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집니다.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김래원 배우가 모든 액션을 대역 없이 소화했고 이종석 배우가 테러범의 잔혹함과 슬픔을 담아냈습니다. 대역으로 원래 진행을 하기로 했거나 CG로 효과를 내기로 했었는데 현장에 저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화를 위해서, 완성도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 제가 다 직접 하는 거였다. 데시벨로 스크린에 대비한 아스트로 차은우의 여령과 현장감을 살린 생생한 특수 효과도 눈길을 끕니다. YTN 홍상입니다.